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6일 국내 주시장 마감 시장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제 미증시를 차트로 기술적인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코스피 한번 분석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이제 코로나 시절을 지고 시국을 다 보내고, 우리나라 증시가 격동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먼 사태 때 이후에, 그렇죠? 예. 1892포인트를 찍고 150%. 미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는 반등을 작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10년 동안 미국 증시, 코스닥, 나스닥 비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뭐 거의 뭐 상승을 한 게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등이 작았고요. 코로나 터져서 1400 찍고 나서도 60%, 네, 거의 뭐 반등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조정을 강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좀 버티고 있는 힘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그런 게 느껴지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 경기가 좋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선반영된 게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반등, 하이닉스도 반등, 정부 정책도 나오고,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도 규제 완화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등이 휩소 이제 거짓 신호인지 진짜 신호인지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뭐 이때도 미국 금리가 이제 좀 진정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도 FOMC에 대한 기대심으로 반등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꺾이고, 그러고 나서 꺾였거든요. 예.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소비자 신뢰지수, 뭐 소비지표,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괜찮게 나왔는데 이제 꺾이거든. 괜찮게 나왔는데 꺾이고, 괜찮게 나왔는데 꺾였거든요. 이번 이제 정부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꺾이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실물 경제가 돌아오느냐. 약을 처방을 했는데 이제 약발이 먹히면 다행인데 이제 약발이 안 먹혔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약을 사서 먹었어요. 근데 이게 나아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좀 더 걱정을 하고 이제 큰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감기약으로 처방이 돼서 끝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기본 체력이라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이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지겠죠. 면역력이 강하다면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경제 체력이 그 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기가 내기가 좀 쉽죠. 대신에 금리가 높아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 기본 체력은 워낙 좋았긴 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도 현금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다음에 매출이나 이익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주식시장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조정받은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점을 확인해가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오늘도 뭐 새벽에 나스닥 종목과 다우 산업지수 종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매출이 안정적이고 이익이 꾸준한 기업들은 다우 산업지수도 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그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이 이미 선조정 받은 기업도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업도 있고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멀티플이 높고 이제 고평가된 기업들은 여전히 조정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면에서 개별 주식 차트를 좀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선 조정을 이제 받고 지금 웬만한 악재에 오늘 같은 적자 뭐 예상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익 규모가 70% 가까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 반등이 나왔고, 이제 반대로 이제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추가로 이제 주식 물량이 좀 풀릴 수 있다라는 악재 때문에 좀 빠졌고, 삼바도 바이오 주식인데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나 다른 코스피 대형주 대비해서 조정폭이 없었고, 이런 아이들이 서서히 이제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버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버텨내는 힘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포스코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예, 삼성물산, 예, 반대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속도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애플카 이슈 나오고 나서 급등하고
이제 50% 조정받아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급락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칼날들이 막 지금 자유낙하하고 있고 엄청난 스피드를 꽂고 있고 뭔가 이제 최고점에 달하는 그런 낙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일정 부분 떨어지고 이제 여기가 저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한번 꽂혀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뭔가 땅인지 물인지 뭐 진흙인지 늪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디 하나 지금 걸려서 여기서 이제 딩 하고 있는 중인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늪이면 이제 더 빠져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는 땅이다, 이제 바닥이다 하면 이제 그 바닥을 지지받고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는 거는 뭐 신도 할 수 없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최대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투자도 하고 용기를 내어서 과감하게 베팅도 하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게 이제 쉽게 판단이 지금 확실하게 서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현대차도 작년엔 매출이 좋았으나 지금 이제 앞으로가 이제 걱정되는데, 이 중고차 시장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높은 금리, 중고차 한 대에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사버리면 뭐 거의 이자가 1,000만 원씩 나온다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금리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신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풀면서 이제 중리산이하는 미분양 사태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부 정책이 이제 잘 먹혀 들어가는지는 좀 체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기술주들이 뭐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아이들은 좀 쉬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들도 좀 쉬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완연하게 뭔가 딱 정답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오주들도 이제 좀 이상하다 되는데, HLB가 이제 또 리보세라랩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면서 좀 반등이 나왔고, 참 셀트리온은 여전히 계속 오리무중 약간 답답한 상태인 것 같고, 시장 전체적으로 쭉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일단 대세가 뭔가 추세, 상승 추세, 완전 큰 추세가 안 나오는 그런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횡보하다가 기술적 반등 조정, 기술적 반등 조정. 이게 박스권 장세인 것 같습니다. 박스 하단부가 일반적으로 이제 박스 하단부에서 매수하고 박스 상단부에 팔아야 되는데, 이 박스 하단부가 무너지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완전히 이제 어디일지 모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시장이 여건이 괜찮은데 박스 하단이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박스 하단인데도 마지막 그 지지선이면 어떻게 해? 여기서 투매가 나오면 어떻게 해? 그 투매가 몇 프로가 나올지 몰라.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쉽사리 또 박스 하단에서 또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종목 박스 하단에서 샀다고 봤을 때 뭐 그냥 완전히 사망 선고를 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 박스 하단에서 200달러 못 지켜서 200달러 박스 매매하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 지금 박스 하단 125인데 여기서 박스 하단 130 지키다가 못 지키면 박스 하단 130에서 샀다고 쳐보십시오. 125인데 지금 마이너스 뭐 5달러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지켜보겠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툭 100달러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완전 낭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불과 얼마 전에 뭐 테슬라가 그랬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우리나라 시장이냐 뭐 미국 시장이냐, 지금 보시면 200에서 100달러 오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하는데 그냥 쭉 내려앉았거든요. 아이 회사 괜찮겠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를 해서 실적 발표했는데도 안 떨어지네. 삼성전자 한번 사볼까 해서 삼성전자 샀는데, 예, 59,000원 샀는데 55,000원. 55,000원 대봤자 뭐 삼성전자인데 뭐 장기적으로 보지 뭐 5만원 4만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한두 달 사이에도 휘청휘청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 아직 지금 모르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갈지, 앞으로 업황이 살아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냐에 대한
베팅을 상방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하방으로 안 읽는 게 더 낫겠다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지금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전체적으로 차트도 좀 전체적으로 체크를 좀 해봤고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계속 관망 상태로 현금 비중, 그 다음에 주식 비중 50대 50, 50-50, 반반. 네, 가장 지금 무리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반은 수익 나는 거고요. 떨어지면 반은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손실이 안 나는 거고. 네, 그렇게 가져가다가 시장이 어차피 주식시장은 돌아가니까요. 살아나면 그때 나머지 반을 투입하면 돈은 벌 수 있는 거죠. 돈을 잃어버리지만 말자. 예. 그게 저의 어떤 최종적인 계속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